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자,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한 검찰이었습니다. 재판 중 수많은 증거를 제시하며 이재명을 압박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선거법상 최고 양형인 징역 2년을 검찰이 때려버렸어요. 보통 벌금을 구형하거나 징역을 구형하더라도 6개월 수준에서 보통 멈추는 편인데 이례적으로 이재명에겐 최고 수준인 2년형을 때려버린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의 지속적인 거짓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 즉 국민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거짓말로 인해 유권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잇따라 보고 있는 것이겠죠. 얼마나 단단히 검찰이 준비를 했냐면 재판장에서 고 김문기 처장의 살아생전의 영상, 즉 이재명과 골프를 치고 난 후 그것에 대해서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영상통화가 직접 틀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를 수가 없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를 검찰이 들이댄 셈인데 이 영상이 틀어질 때 이재명은 영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쳐다보지 못하는 이유는 먼지, 티끌만큼이나마 양심이라는 게 아직은 남아있구나 라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영상 속 고 김문기 처장은 당시 이재명과 여러 행사를 하고 골프를 막 치고 난 다음 가족들과 통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재명이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말은 아예 말이 안 된다라는 게 검찰 측 입장이에요. 그러나 역시나 이재명은 끝까지 정말 마지막 변론까지 헛소리로 장식을 했다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총에 맞아 죽은 김구, 나는 칼에 찔렸다. 고로 무죄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발언 내용을 전부 다 보자면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 사형을 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사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장시간 복역했다. 나 역시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남기도 했다.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저는 국민이 아니냐?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킨다. 저로서도 엄청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만든 게 과연 온당한 거냐? 오랫동안 만들어온 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검찰의 이런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다. 인권의 최후보루, 민주주의 최후보루, 사법부가 객관적인 실체, 진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정말 마지막까지 여러분 대단하죠? 지가 거짓말을 했니 안 했니에 대한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검찰이 나쁜 놈, 검찰이 조작했고 검찰이 악이다 정의하는 이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공직선거법상 최고 양형 수준인 2년을 검찰이 구형해버렸다고.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로서 대법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어제 이재명의 2년 구형은 가중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끝이에요. 끝. 2년이 최고 구형이라고. 그리고 재판부, 즉 판사가 2년이라는 최고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결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이젠 없습니다. 검찰이 2년 구형 때렸는데 갑자기 최하 수준의 형 판결을 판사가 내릴 수가 없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게 때린 검찰의 2년 구형에 온 언론이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내용들과 증거들을 참고하고 검찰의 구형을 신경 써야 되니까. 물론 너무 희망적이고 무조건 이재명을 족된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아시잖아요. 이재명이 지금 받는 혐의가 몇 개? 11개. 그 11개 혐의 중 처음으로 선거법 1심 판결이 다다음 달 나오는 거예요. 첫 발걸음을 떼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과연 이재명이 본인의 범죄 혐의 11건에 대해 모두 피해갈까? 전부 다 회피할 수 있을까? 전부 다 법망을 피해 달아날 수가 있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이 와도 그거는 못해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사법 정의는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사법부 안 죽었으니까. 선거법 1심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형량이 이재명에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희망적인 메시지만을 여러분께 전달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11개의 모든 범죄 혐의 그 관련된 재판들을 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100%입니다. 자, 1심 판결에서 이재명 우리가 원하는 형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의원직을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대법까지 가야 돼요. 분명히 항소를 할 거고 항소 중간에도 편법을 써서 재판을 지연시킬 거고 온갖 갖은 수를 써댈 텐데 그 시간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인이라면 일반 정치인이라면 6개월도 안 걸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려 2년이 넘게 늘어뜨리고 있는 자가 이재명이에요. 엄청난 권력자란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1심에서 만약 검찰의 구형 2년까지는 아니지만 의원직을 충분히 뺏길 만한 형량이 선고가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아까 11개 혐의 중에 지금 겨우 하나라고 했죠. 내부에선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좋됐다. 이제 11개 중 하나인데 벌써 1심부터 이렇게 돼버리면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당대표 사법 리스크 어쩌냐 이거 라는 기류가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비명계들 아직 정치권 복귀를 하지 않은 김경수 비롯 현 경기지사 김동연 그리고 김부겸 같은 사람들 또 이재명에 의해 피해를 본 지금은 의원 낙마가 된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말이죠. 또한 이런 분위기 이재명 진짜 큰일 난 거 아니냐 라는 이 분위기를 언론이 만들어갈 거예요. 11개 혐의 중에 이제 선거법 하나 떴는데 그것도 1심인데 벌써 이 모양이면 앞으로 남아있는 위증교사라던가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 대북송금 건은 이거 안 봐도 뻔하겠네. 난리 났다 이제. 이 분위기를 언론들이 앞다퉈서 만들어갈 거라고요. 언론의 도배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진짜 현실이 됐다라고 떠들어댈 거고 그것으로 안에서는 수군될 거고 근데 이거 말고도 앞으로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 미치고 팔짝 뛰겠다 할 거고 대충 다 그려져요 미래가. 그리고 현재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또는 중도들은 이런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딸들이야 이재명 극성 지지자들이야 검찰의 탄압이다 윤석열의 탄압이다 라면서 더 결집해 용천 지랄들을 떨 수도 있겠지만 국힘도 이재명 건으로 다른 의미에서 결집을 할 거고 중요한 건 중도층의 마음이 언론 대서특필 타이틀들을 보며 마음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여태까지 밀고 있는 검사 탄핵 추진이라던가 즉 간접적인 사법 방해들이 계속될 거기는 한데 어쩌겠어요. 우리가 감내해야지. 너무 흠이 많은 대표를 저렇게 두고 있으니 시끌벅적 난리 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다음 달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왜 다다음 달 1심 판결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질질 끌고도 1심 판결마저도 보통과 다르게 한 달이 늦춰지다니. 어쨌든 여러분 우리 지켜봅시다. 검찰의 선거법상 최고 구형인 2년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재판부 11월 이재명 1심 판결이 어찌 될지 만약 유죄를 받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뭘 어떻게 돼 다 뒤집어지는 거지. 민주당 보조금 400억 넘게 토해내고 거지 되는 거고. 오늘의 샤인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